안녕하세요.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정말 연말정산 끝장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번외편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엔 청년편 봤잖아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이 세율과 산출세 구간입니다. 세 감면 쪽이죠. 이렇게 네 부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년은 저번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이 세 부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거는 청년편에서도 봤던 건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50%, 70%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게 산출세액인데 산출세액에서 50%나 70%를 감면받는 거잖아요. 이분은 50% 감면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조트법상 30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0% 금액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잘 확인을 하셔서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세 부류는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출세액의 7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법이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될 때 그 연도에 따라서 산출세액의 퍼센테이지 감면과 한도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만 나이고요. 만 60세 364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예요. 상이자는 다친 사람을 말하죠. 대신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여기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먼저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 그 사이에 걸쳐서 다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 초에 1월 1일에 취업을 했다, 중소기업에. 근데 2014년 6월 30일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중소기업에 2018년 중간쯤에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일부터 그 복직일까지가 3년 이상 10년 미만에 속하죠. 한 4년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번, 2번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 요건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 3번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요. 보면은 먼저 퇴직일 당시에 첫 번째로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 퇴직일 당시에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로 퇴직을 한 경우죠. 아니면 세 번째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임신을 준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을 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이렇게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까다롭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개정이 좀 됐다고 했잖아요. 60세 이상은 2014년 1월 1일에 취업한 자부터 가능했어요.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2014년에 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은 201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시작을 먼저 아시고, 그 취업일에 따라서 한도랑 산출세 감면율이 다르다. 왜냐면 한도도 16년 1월 1일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먼저 60세 이상이랑 장애인은 2014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014년부터 15년도에 취직한 사람과 2016년부터 2018년 취직한 사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에 취직하신 분이면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50%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014년도는 끝났고 2015년도에 이제 취직한 분들이 2018년도까지 지금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6, 17, 18이니까 18년도에 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도가 없어요. 대신에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취직한 분들은 이때 16년 1월 1일에 150만원 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도는 150만원이고 그리고 감면율은 70%로 개정이 돼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앞에서 봤듯이 2017년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취직한 분들은 한도가 150만원이고 산출세 감면율은 70%입니다. 간단하게 2018년에 취직한 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0일에 취업을 했다 싶으면은 3년이 되는 날까지잖아요.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인 7월 9일 대신에 그 7월 9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2021년 7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이 기간 동안 7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취직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봤듯이 그 취업한 그 연도에 따라서 세율과 한도는 다르다. 그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먼저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직을 했습니다. B 회사로. 그러면 A 회사에서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그런데 만약에 A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해서 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직을 했습니다. B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B 회사 취업일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죠. 되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 주주,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2번, 지금 현재 2번 읽었던 2번의 직계 존속, 비속,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안 되고요. 일용근로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도 안 돼요. 대신에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요건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그리고 세법의 조세특례 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이것은 근로자들이 좀 판단하기 좀 되게 복잡하고 회사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회사의 회계팀이나 아니면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공기관 안 돼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법무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 서비스업 안 되고요. 그리고 보건업, 병원, 의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안 돼요. 기타 등등등 있는데 이것은 잘 따지기가 힘드므로 회사에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세무 대리인한테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요,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작성을 하셔서요, 요렇게 요거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도 같이,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받은 자료와 이제 명세서를 하나 더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자가 회사에 제출을 하고 회사가 대신 세무서에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다음 달 10일까지 안 하는 회사가 더 많죠. 그렇게 되면 저 기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신청을 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부류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말정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끝장내기는 정말 강의를 마치고요.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